인생은 지금부터 당신의 오늘을 응원하는 황금빛 인생.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적 말입니다. 아니면 겨우 잠들었다가도 새벽 2, 3시에 벌떡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 예전처럼 푹 자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안 와.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뭘.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면증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뇌 건강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수면 부족이 뇌 노폐물 축적을 일으키고 이것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의존성과 부작용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베개 밑에 넣기만 하면 되는 천연 재료들을 이용한 방법이었는데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우리 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치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베개 밑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천연 수면제 4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벤더와 카모마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쌀겨, 그리고 소립, 쑥, 오렌지 껍질까지 각각이 어떤 원리로 수면을 도와주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런 천연 재료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뇌 청소가 이루어져요. 깨어있을 때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계속 쌓이거든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계속 축적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심각한 경우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면 뇌척수액이 활발하게 순환하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기억 정리 과정입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수많은 정보들을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해서 필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호르몬 균형 조절입니다.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코르티솔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수면 중에 조절되거든요. 특히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0대에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였는데 60대가 되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70대, 80대가 되면 거의 5% 수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뇌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기억 정리도 엉성해지고 호르몬 균형도 깨지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이것도 수면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종 약물 복용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우리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죠. 밤에 누워도 머리가 복잡하고 잡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더 잠을 못 자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약해지면서 더욱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몇 개월, 몇 년 계속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이런 악순환에 빠져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좀 잠이 안 와서 하고 오셨다가 점점 기억력 저하, 우울감, 만성 피로까지 호소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을 알면 우리가 수면을 지키기 위해 왜 노력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왜 억지로 재우려고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수면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 처방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급성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의존성입니다. 처음에는 한 알이면 됐는데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하고 결국 약 효과도 떨어지면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에요.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수면제가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멍한 상태가 지속되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약물로 인한 잠은 깊은 잠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진정한 휴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을 먹고 자긴 했는데 개운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약을 드시게 되는데 수면제가 다른 약들과 섞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면은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잠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원래 잠드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막힌 배수구를 뚫어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잠들기 어려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도와주면 돼요.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각을 이용한 방법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우리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부위와 감정, 기억,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정한 향기가 코로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뇌의 변연계에 신호를 보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것은 약물처럼 강제로 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뇌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거의 없고 의존성도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사용할수록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회복되면서 나중에는 향기 없이도 혼자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수면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줘요. 특히 베개 밑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까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천연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벤더와 카모마일.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라벤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벤더가 왜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라벤더에는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코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 우리 뇌파를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알파파와 세타파를 증가시켜서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가바는 우리 뇌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카모마일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조 라벤더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건조 라벤더 한 줌과 카모마일 차, 티백 2개 정도를 작은 면 주머니나 거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티슈에 2개에서 3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베개 근처에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어요.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코를 가까이 대야 냄새가 날 정도면 돼요. 두 번째, 쌀겨.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비밀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쌀겨입니다. 쌀겨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줘요. 그리고 쌀겨에는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해줘요. 쌀겨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미소에서 쌀겨를 구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면포나 얇은 천에 쌀겨 한 컵 정도를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쌀겨와 라벤더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향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쌀겨만 사용하면 냄새가 좀 고소할 수 있는데 라벤더가 섞이면 훨씬 쾌적해집니다. 세 번째, 소립과 쑥, 오렌지 껍질.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립입니다. 소립에는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피톤치드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천연 항균 물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숲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기에 쑥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쑥에는 시네올과 투io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렌지 껍질을 추가하면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향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감정을 안정시키고 우울한 기분까지 개선시켜줘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립은 깨끗하게 씻어서 그늘에서 말리고 쑥도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건조시키세요. 오렌지 껍질은 껍질만 벗겨서 며칠 동안 말려주면 됩니다. 이것들을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면 주머니에 넣고 베개 밑에 두세요. 향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베개 옆쪽에 두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계피와 오렌지 껍질. 마지막으로 특히 시니어분들께 좋은 계피와 오렌지 껍질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께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오렌지 껍질을 함께 사용하면 리모넨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상쾌한 감귤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계피는 반드시 통계피를 사용하세요. 가루계피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통계피 2개에서 3개 정도와 말린 오렌지 껍질을 함께 면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향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시면 계피를 우린 물을 만들어서 작은 그릇에 담아 침실 한 구석에 두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 재료들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향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실제 사용법과 주의사항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천연 수면제를 소개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많이 넣으면 더 효과가 좋겠지.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향의 농도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 상태가 돼요. 우리 뇌는 강한 자극을 받으면 뭔가 위험한 일이 생겼나 하고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면 아무런 효과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럼 적절한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향의 강도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베개에 머리를 올렸을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은은하게 향이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만약 누워있는데도 향이 전혀 안 느껴지면 너무 약한 거예요. 반대로 향이 너무 강해서 코가 찡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당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량 가이드를 드릴게요. 라벤더 건조잎은 한 줌 정도, 약 10에서 15g이면 충분합니다. 라벤더 오일은 2방울에서 3방울, 절대 5방울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쌀겨는 면포의 1컵 정도, 약 200g 정도가 적당해요. 소립과 쑥은 각각 한 줌씩, 오렌지 껍질은 귤 2개에서 3개 정도의 껍질이면 됩니다. 계피는 통계피 2개에서 3개, 그 이상 사용하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천연 수면제만 사용하는 것보다 수면 의식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수면 의식이 뭐냐면 잠들기 전에 매일 같은 순서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줄입니다. 우리 뇌는 어두워지면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세요. 얼굴과 목 뒤쪽을 따뜻한 물로 씻으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이때 천연 수면제 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심호흡을 5번 정도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이런 의식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 뇌가 학습을 해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세안을 하고 호흡법을 시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돼요. 하지만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시면 사용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2일에서 3일 사용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만약 코막힘이나 재채기, 기침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 중이신 분들은 라벤더와 쑥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피 사용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이런 천연 재료들도 2주에서 3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해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바로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연 수면제 효과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은 1회, 2주 정도 꾸준히 써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써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2주 정도는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향기를 맡아도 오후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올까요? 밤 11시에 과식을 하면 편안히 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말에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월요일에 더 힘들어져요. 가능하면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깨게 돼요. 두 번째는 카페인 관리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오후에는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세 번째, 늦은 식사를 피해야 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활성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더 오래 소화 시간이 걸리니까 주의하세요. 만약 정말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1개나 따뜻한 우유 1잔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따뜻한 세안부터 시작해 볼게요. 미지근한 물로 얼굴과 목 뒤쪽을 씻으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체온이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는 신호를 받으면 우리 뇌는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격렬한 운동은 절대 안 되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5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침실 환경 관리도 중요해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의 작은 불빛까지 모두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잠자기와 관련된 일만 하세요. TV 시청이나 독서는 다른 곳에서 하시고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뇌에 학습시켜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관리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심심해서 폰을 보게 돼요 하시는 분들은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천연 수면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도전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혼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의 다짐을 공개하고 함께 답글로 응원해 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라벤더 주머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2시 이후 커피 끊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따뜻한 세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더 건강해지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실 때마다 그때의 다짐이 생각나면서 더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어떤 날은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여전히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밤부터는 정말 꿀잠 주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